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옆에는 김프로님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네, 손프로 아닙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제 스택스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왜 그런 거 밝히냐고 막 뭐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진짜 말하면 안 되는 정보였으면 제가 편집해서 걸러냈을 겁니다. 네. 이게 최소한의 편집이 들어가요. 마가 뜨는 부분을 없애주는 그 기능이 있거든요. 구루에. 그래서 편집 프로그램에. 그래서 그거랑 제가 김프로의 실명을 언급한다거나. 그렇죠. 이러면 삐소리 한다거나, 욕설을 제가 욕을 한다거나 그런 걸 이제 해요. 그래서, 진짜 말하면 안 되는 내용이었으면 아마 잘라냈을 거다. 그러니까 그냥 어느 정도는 대본이 있고, 그냥 재밌게 얘기하는 거다. 네.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알려줘도 못한다. 진짜예요. 네. 자, 제가 비트코인 위주로 사면 됩니다. 분할로 사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면 됩니다. 알려줘도 할 수 있습니까? 네. 몇 년째 말했지만. 네. 그러니까 물론 할 수도 있고, 네. 사실 그렇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강 안 하셔도 괜찮고, 근데 그렇죠. 이제, 일단 쉽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네. 해서, 네. 알려줘도 못하잖아. 이게 아니고, 원래 어려워요. 네. 알려주는 대로 다 했으면 투자에 귀재죠, 사실.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게 맞아요. 네.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자,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업비트에서 재밌는 자료가 있더라고. 재밌는 지표 자료가. 어떤 자리죠? 해서 코인 동향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은 업비트가 있고 위에 있잖아. 코인 동향에 가면은 요 아래에 내려보면 디지털 자산에서 기간별 상승률이 있어. 그래서 네. 일주일 동안 상승률 제일 높은 거 3개월, 6개월은 1년 있는데 1년으로 봤을 때 재밌는 게 많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요거를 조금 다루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전에 이제 제 거 포트폴리오를 요거를 볼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요거를 치우고 싶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가려놓은 거예요. 제가 무슨 코인 샀는지 가려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 캡처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볼게요. 캡처를 해놓고 이렇게. 자, 네, 필요할 때마다 이제 보는 걸로 하고. 그러면 얘는 이제 꺼버리고 얘를 이렇게 올리고 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2,047만원 해서 사실 이게 2,000만원 아래로 내려갔었거든. 잠깐 내려갔었어. 조정을 조금 받았잖아. 근데 이거를 진짜 치똥만큼 조정 받았더라고. 네. 그래서 긴급 라이브 킬만한 그런 것도 안 돼서 그냥 넘어갔는데 이게 2,000만원 아래로 잠깐 내려왔는데 다시 그냥 올라갔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사실 전고점을 거의, 그러니까 원래 찍었던 고점 근처까지 올라갔고, 네. 그 다음에 요거 외로 이더리움이 저 고점 갱신해서 올라가고 있고, 네, 그렇죠. 그리고 에이다도 꽤 많이 올랐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요러한 것들 때문에 어쨌든 거의 지금 계속 고점을 갱신해가고 있다. 제 포트폴리오는. 그래서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고, 일단 수익률 자체도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117%, 이더리움 67%, 솔라나 400%, 리플 15, 에이다 79, 요 정도. 네. 이런 걸 왜 보는지를 이따 같이 비교해 볼 거라서요. 그래서 요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동향이나 이런 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재밌는 게 일단 1년 기준으로 쭉 나열을 했습니다. 쭉 나열을 했고, 재밌는 건 뭐냐면 수익률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1위, 2위가 이제 스택스랑 솔라나예요. 네. 그래서 이게 저희 포트폴리오에 있는 거는 진짜 우연이죠. 그렇죠. 수익률 1, 2위를 우연찮게 담은 거죠. 저희가 1년 전에 뭘 알고서 뭘 알고 담았죠. 담았죠. 그러니까 올라갈 걸 알고. 저희 자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거는 제 말은 사실 한 반은 우연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포트폴리오 넣은 것 중에서 사실 생각만큼 안 올라간 것도 있고요. 지금도 코인 하나에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1%인가 그래요. 그래서 아직도 마이너스인 코인들도 있고, 잡코인 잡은 것 중에. 자코인 들어간 것 중에. 그 다음에, 물론, 하락이 큰 것 중에서도 수익 구간만 먹고 빠져나온 것도 있고, 다양하긴 그렇죠. 한데, 근데 어쨌든, 스택스는 옛날부터 계속 얘기했었고, 솔라나는 더 옛날부터 얘기했었고, 요런 거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솔라나의 수익률이 380%인데 저희는 400%가 넘는다는 거죠. 잘 잡았네요. 진짜 잘 잡았네요. 그것도 재밌죠. 네.
재밌고. 그 다음에 보시면 좋은 게 뭐냐면 1, 2, 3, 4, 5, 6 한 다음에 7위가 비트코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네. 사실. 7위가 비트코인이고 비트코인의 수익률은 1년 전 대비해서 128%, 129% 정도인데 이거는 저희랑 제 포트폴리오 요 수익률이랑 비슷하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 계속 강조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요 조금 더 볼게요. 한 다음에 여기 7위가 비트코인이고 그 아래 보면은 뭐 아발란체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더리움도 있고 이더리움 83%그 다음에 여기 더 에이다도 있고 리플도 있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메이저 코인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그래도 조금 낫다. 그럼 괜찮다 수익률이.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는 리플만 얘가 수익률이 더 좋은. 네, 1년 전 대비해서. 네. 네, 리플은. 왜냐면 제가 이제 리플을 중간에 샀다 팔았다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수익률이 더 높거나 비슷하거나. 요렇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쭉 아래로 내려보면 뭐 수익률이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작년 1년 전 가격이랑 비교한다 생각하면은 이게 2023년 2월 19일이랑 비교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작년 내내 어땠죠? 엄청난 상승장이었습니다. 그렇죠. 맞잖아요, 여러분. 맞잖아요. 그래서 이게 2023년도 1월이 여기고요. 1월 이게 하나가 그 월봉이에요. 1월 그 다음에 작년 내내 이렇게 상승을 했거든요. 물론 중간중간 조정을 받긴 받았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1년 전과 비교하면 무조건 수익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보시면은 그 수익률이 막 10%도 안 되는 코인도 여러 개가 돼요. 그럼 10%도 안 되면 여러분들 생각이 뭐지? 라고 생각 드시겠죠. 네, 근데 더 심각한 거 뭐냐면 마이너스인 코인들도 있다는 겁니다. 뭐지? 그리고 마이너스도 심지어 마이너스인 코인도 엄청 많아요. 지금 보시면 나오시죠? 지금 좀 약간 뭐야 싶죠? 거의 절반이네. 네, 꽤 많고 심지어 뭐 몇몇 개 코인들은 절반, 고점 대비 절반입니다. 물론 뭐 한번 팍 켰다가 떨어지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었겠지만 이러한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요 최근에 상장된 게 있기 때문에 요 개수가 이제 좀 다른 건데 근데 요거 기준으로 해서 코인 개수가 119개거든요. 근데 우리가 따져봤을 때, 요 119개를 기준으로 따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상폐된 것도 있으니까. 아, 그렇죠. 네, 상장된 것도 있고 상폐된 것도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119개 중에, 예, 기준은 뭐, 각자 맞추기 나름이니까, 비트코인이 7위라는 거죠, 7위. 수익률 7위. 그렇죠. 상위 한 5, 6%. 네, 한 100개 중에 뭐 5, 6등 한다는 거, 수익률로만 따지면. 그러면 이제 제가 계속 작년 한 해 내내 비트코인으로 갖고 있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 이유가 이거예요. 자, 100개가 넘는 코인들 중에 요 비트코인보다 수익률이 높을 6개를 고르는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확률적으로 계산해보면 100개, 요 비트코인보다 수익률이 좋을 것 같은 요 코인, 100개 넘는 코인 120개 중에 6개를 고르는 것과 그냥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것과 뭐가 더 난이도가 쉽냐 이거예요. 그렇죠. 뭐가 더 난이도가 쉽냐 이거예요. 조금 쉽게 말하면은 그냥 비트코인만 들고 있으면 수능으로 따지면 2등급은 확보를 하고 가는 최소. 네. 최소 2등급. 그리고 알트코인으로 갖고 있으면 아쉽다. 그리고 알트코인으로 존버하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비트코인 옮겨라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고. 그렇죠. 최근 들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1년 대비해서 마이너스인 코인도 이렇게나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트코인들은 막상 많이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막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많이 막 단기간에 오르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단기간에 이렇게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만큼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알트코인들 자발트는 단타로 접근하는 거는 제가 뭐라 안 하잖아요. 저도 단타로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제가 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발트를 왜 존버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존버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존버해도 괜찮은데 비트 이더 비중을 만들어 놓고 존버하자 이거예요. 제 말은.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렇게 제가 맨날 작년 내내 말했는데 실제로 진행을 하신 분은 진짜 저는 박수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물론 네가 알려줘놓고 뭐 네가 박수 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냐면 그게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보는 거랑 직접 하는 거는 아예 천지 차이입니다. 진짜 때문에. 아예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과 연결돼서 제가 여기서 뭐 사겠습니다 팔겠습니다 말해도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네. 해서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얘기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으로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유주한 상황이 곧 나올 거예요. 계속 나올 거예요. 언제까지? 비트코인이 정고점을 돌파하기 전까지. 네. 네, 해서 단타로 뭐 잡코인 접근하는 거, 손절 라인 철저히 지켜가면서 하는 거 누가 뭐라 합니까? 근데 손절 라인 철저히 지킬 수 있어요? 단타가 아니고 존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봤을 때는 이게 어렵다라 이거죠. 네, 해서 요 1년짜리 이게 있으니까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비트코인으로만 가지고 있어도 중간 이상 간다라는 게 이런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요 스택스랑, 그럼 너 스택스랑 솔라나 어떻게 알았어? 그러게요. 진짜 어떻게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하나 더 보셔야 될 건 뭐냐면 메이저 코인의 수익률이 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솔라나 또 마찬가지고, 솔라나 뭐 특히 더 많이 오른. 다만 솔라나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반등한 것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솔라나는 살짝 예외 케이스가 있기는 있는 거예요. FTX 사태 때문에 많이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 그 다음에 메이저 코인 중에서는 비트코인인 거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캐시가 이 정도 수익인 건 진짜 놀라운데, 요거는 소송이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POW 코인들이 이제 뭐 ETF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어쨌든 좀 오른 거고, 뭐 트론도 뭐 시총으로만 따지면 뭐 메이저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SV도 있고, SV는 똑같이 비트코인 캐시랑 같은 이유로, 이더리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도 뭐 수익률 따지면 83%니까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워낙 솔라나나 이런 것들이 막 괴랄하기 때문에 그래 보이는데, 이제 이더리움 수익률도 생각보다 막 나쁘지 않았다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시총이 2위인데 지금 여기에 지금 83%에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면. 맞지. 네.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게 이더리움이 왜 이렇게 안 올랐지?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사실 체감상으로는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더리움보다 수익률이 더 좋았던 게 몇 개 안 되고, 네, 이더리움도 순위권으로 따지면 이게 7이니까 7, 8, 9, 10, 11, 12, 11, 12, 13, 14, 14니까 상위 한 10%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두 개니까 한 12, 11, 12 이 정도 안으로 드는 겁니다. 이더리움이 딱 2등급 마지노선이네. 11%까지가 2등급 아니야? 그렇죠. 딱 2등급 마지노선이네. 네. 그래서 10개 중에 1위 안에 드는 거예요. 다른 알트코인도 더 많이 올랐잖아. 다른 알트코인, 이거 보시라고요. 그런 다음에, 심지어, 제가 이제 리플 갖고 계신 분 갈아타라고 말을 했지만, 네. 그래도 리플은 나쁘지 않다 이거죠. 에이다가 66%, 리플이 53%.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거 보시면은, 갖고 있는 코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에이다. 다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요거 제외하고 스택스 있고, 그쵸?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뭐, 잡코인들 2개 더 갖고 있고, 요런 겁니다. 해서, 요런 식이에요. 해서, 제가 이제 메이저 코인 위주로 포트폴리오 구성한 이유가 여기에 있고, 네. 그 다음에, 그 와중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네. 네. 이거, 자화자찬을 되도록 안 하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괜찮은 포트폴리오네요. 제 포트폴리오가. 자를까, 이거? 말해놓고 보니까 좀, 네.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왜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갖고 있으라고 했는지에 네. 대해서 이제 한번 좀 잘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하고, 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위주로 갖고 있는 게, 결과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정고점 돌파하기 전까지, 네. 혹은 정고점 돌파하고 나서 조금 더 갖고 있어도 괜찮아요, 사실. 네. 그때까지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갖고 있는 게 더 유효하다. 그럼 만약에 조정이 지금 없이 올라갈 수도 있겠고, 혹은 뭐 조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만약에 떨어져서 뭘 사야 된다면 뭘 사야 된다? 여전히 비트코인. 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물려있는 알트코인들 더 물타기 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올해는 작년보다 더 큰 불장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느니 차라리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중을 높이시라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한 잡코인을 몰빵해서 갖고 있으면 지금이라도 적립식으로 잡코인에서 빼가지고 매주 일정 금액씩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사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겠죠. 그렇죠. 네, 별로 없죠. 그래서 이게 맞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네가 한 말이 다 맞는데 너는 했는데 난 못했다. 라는 건 의미가 없는 거죠. 네, 좀 의미가 없죠. 그래서 사실 수강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러한 문제 때문에 수강을 하시는 거기도 해요. 그렇죠. 네가 하는 거 다 알겠고, 네가 하는 거 다 맞고, 그러니까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네가 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네가 하라는 대로 다 하려고 했는데도 잘 안 된다. 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네, 이게 투자는 심리적인 요인이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네. 안 해봤으면은 하기가 어렵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도움을 받으시는 거죠, 사실. 그래서 저도 아예 투자를 모르시는 분보다 네가 난 알겠고, 네가 말하는 게 뭔지 알겠고, 그게 맞다는 것도 알고 하려고 시도도 했는데 못 하겠다. 이러신 분들이 저도 수강을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이해를 거의 하고 있거든요. 왜 이런 매매를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아예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럼 저도 사실 더 편한 것도 하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보고 마무리 좀 지을 건데, 근데 그 하나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말하면 분명 보다 이런 분들 계실 것 같더라고요. 야, 그러면은 비트코인 몰빵해가지고 120%인데 너는 몰빵해서 산 거 아니잖아. 그쵸. 네. 네. 근데, 자,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네. 그러니까 몰빵에서 사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걸 우리는 전부 다 알고 있어요. 네. 아니, 근데 너 몰빵에서 샀으면 됐잖아. 뭐 어쩌라는 거, 너 몰빵에서 샀으면은 됐던 건데, 괜히 이렇게 할 필요 있나? 맞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저점까지 하면은 마이너스 77%, 78% 정도 떨어졌습니다. 우리 다 알죠? 네, 전부 그렇죠. 다 알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지금 얘가 저점을 찍고 그 다음에 이게 11월, 12월이에요. 그 다음 1월, 2월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몰빵해서 비트코인 살 수 있다 없다? 못 사죠. 진짜 있어요? 살 수 있습니까? 네,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이제 보여드리면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2023년도 이게 원래 2022년 8월부터 시작했는데 요 업비트 계정으로 옮긴 거는 2023년도 3월이죠. 3월이에요. 그래서 3월에 1,097만 원 입금한 거 여기 나오죠? 네. 그런 다음에 입금 출금 하나도 없어요. 계좌 인증하는 사람들 보면 요거까지 확인하셔야 돼요. 입금 출금 내역이 없는지. 그냥 입금해놓고 내 수익이다라고 하면 어떡해요? 그렇죠. 아마 보여주는 사람 없을걸요? 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럼 1,097만 원이고 아까 전에 이제 확인했던 게 요게 이제 2,047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했을 때 제가 수익률이 한 88% 정도예요. 네. 네. 작년 3월 기준으로. 그러면 작년 3월이 언제냐면 요때 중간에 제가 입금한 거예요. 요때가 2월이고. 그러면 요거를 좀 고려하면 비트코인을 몰빵해서 산 것과 거의 비슷한 수익률을 낸 겁니다. 네. 자, 현금도 갖고 있죠. 비트코인 몰빵해서 산 것도 아니죠. 네, 그리고 중간에 현금 비중이 막 한 30%, 40% 가까이 될 때도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지금도 1,000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현금이 거의 470만 원이 있거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왜 비트코인을 여기서 몰빵해서 산 것과 수익률이 비슷하냐? 좀 더 낫겠죠, 사실. 네. 네. 근데 얼추 비슷하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작년 3월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88% 수익 난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 사서 한 110% 비트코인은 몰빵해서 갖고 오셨으면 110%가 아닌가? 120%인가? 네, 128% 수익이니까. 네. 왜 이게 가능했냐면 결국에는 매매 전략의 승리인 거죠. 네, 그래서 분할로 매수한다, 적립식으로 매수한다, 그리고 비트코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비트코인보다 수익률이 높을 수 있는 코인들로 구성을 해놓는다. 솔라나, 스택스, 그 다음에 비트코인보다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것들 위주로도 좀 포트폴리오 구성해놓고, 그렇죠. 그다음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위주로 크게 구성해놓고, 이런 매매 전략. 근데 언제 사서 언제 팔고, 현금 비중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예,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하고, 요런 거에 대한 승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진짜, 요때 사가지고 존버한 것만큼, 예, 이거보다 조금 덜 될 수는 있겠지만, 반면에, 여기서 반감기 전에 큰 조정을 받고 올라가면, 제 수익률이 더 높았겠죠. 그럴 수 있죠. 네, 아래에서 살 거니까. 예. 얘가 큰 조정을 받고 제자리에 온다라고 쳤으면은, 아직도 큰 조정이 올지 않을 줄 모릅니다. 근데 그러면 얘는 비트코인은 본인 가격에 다시 왔는데 저는 아래에서 다시 샀으니까 평가 금액이 더 늘었겠죠. 그래서 그렇죠. 못 팔고 사더라도 현금이 있던 걸로 저 아래에서만 사도. 네.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현금으로만 사도 훨씬 낫겠죠. 그래서 이렇게 큰 조정이 없어서 네, 이제 그랬던 거지. 만약에 한 번, 두 번 정도 더 있었다면 제 평가 금액이 훨씬 높았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론 그냥 올라가도 충분히 수익률 비슷하게 따라가고 네. 떨어질 때는
이제 현금이나 이런 걸 가지고 아래에서 다시 사고 이러한 매매 전략의 승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이제 결국에는 리자랑이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긴 한데 그 제가 이제 말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말씀드려도 따라하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거에 대한 이유, 결과 이런 거에 대한 걸 조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는 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죠. 과거에 제가 했던 얘기가 맞다 하더라도 미래에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는 것이고 그렇죠. 과거에 제가 했던 말이 전부 다 맞았던 것도 아니겠죠. 네, 근데 한번 좀 저는 이제 말씀드리잖아요. 왜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렸는지. 왜 비트코인을 위주로 갖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과거 다 살펴보니까 타락장에는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게 덜 떨어지고 올라가도 많이 올라가고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 저점 갱신하는 경우도 너무 많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저렇게 얘기를 하는지 실제로 어떻게 포트폴리오 구성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걸 한번 잘 보고 참고하시라고 올려드린 겁니다. 좀 재수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네. 이게 꼭 굳이 뭐 포트폴리오만을 안 하더라도 그냥 개인 투자 하시는데 종목 고르는 거 생각했을 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이더리움 클래식 많이 오르네 이거 한번 쭉 사볼까 해가지고 괜히 몰빵하지 마시고 네. 좀 재수 없을 수도 있지만 도움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여러분들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도 뭐 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어쨌든 제 1순위는 여러분들 도움되는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분명히 도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분명히 도움이 됐을 거다. 그러니까 야 그냥 잡코인들 그냥 하는 게 더 낫지 않아? 잡코인들 그냥 매매하는 게 낫지 않아? 잡코인들 훨씬 더 많이 오르잖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 봤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비트코인보다 많이 올라갈 코인을 내가 고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네. 근데 그런 능력을 가지긴 쉽지 않다는 거죠. 너는 골랐잖아. 너는 스택스 솔라나 골랐잖아. 제가 미리 알았으면 그거 몰빵해서 샀겠죠. 운이 좋았던 거죠. 라고 하기에는 1, 2라고 하니까 운이 좋았다고 하기엔 좀 애매하긴 한데 진짜 실제로 운이 좋았던 거야. 제가 만약에 알았으면 시아도 사고 엘프 사고 체인리크 사고 뭐 악도 사고 했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이제 차트가 좋아 보이는 것 메이저 코인 위주로 좀 고르다 보니까 우연찮게 그렇게 된 거지. 만약에 제가 알았으면 스택스나 솔라나 몰빵했겠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보셔라. 본인의 포트폴리오 점검 한번 해보셔라. 본인의 매매 전략 한번 점검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몇 달 지나잖아요? 이런 말 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늦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뭐 그때 가서도 바꾸는 건 늦은 건 아닌데 근데 지금 타이밍이 본인의 매매를 한번 점검하기 너무나 좋은 시기란 말이에요. 20% 정도 떨어졌다가 다시 가까이 올라온 요 타이밍. 그 다음에 그 완전 작년 한 해에는 그래도 비트코인으로 봤을 땐 정말 큰 불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산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거를 비교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차 한번 말씀드렸던 겁니다. 네. 해서 더 할 얘기 있나? 아니요. 뭐 네. 도움이 되셨다면 도움이 됐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네. 네. 네, 한번 본인 스스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 한번 마련해 보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필호였습니다.